안녕하세요. 덴덴마스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었던 건 최근에 후쿠오카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럴 업자들이 국내를 넘어서 후쿠오카에도 많이 몰리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서 식당들을 섭외하고 여기서 받은 광고비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유튜브를 찍고 마치 괜찮은 식당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약간 최근에 의심을 할 만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여기에 속아서 갔다 왔는데 별로였다라는 리뷰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알리면 좋지 않을까.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일단 알만한 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급하게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녀도 쇼츠나 인스타 릴스 이런 쪽에서 홍보되는 식당들을 의도치 않게 가게 되면은 묘한 위화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후쿠오카가 나오는 이 영상들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찾아보는 건 아니래도 알고리즘에 많이 떠요, 저는. 그러다 보면은 이 집이 이렇게 나올 집이 아닌데 나왔다 하는 집은 어쨌든 의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광고비 같은 게 얼핏얼핏 공개된 글들이 있었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정도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맛있다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TV 시장이 많이 죽고 광고 시장이 유튜브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액수가 이제는 연예인들도 사물래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게 정론이고, 이런 광고를 받은 연예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하는 식당들은 어쨌든 의심을 좀 하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법적으로는 광고를 한다고 하지 않고서 올리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또 속도감 있게 이게 전문 스튜디오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3-4편씩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휘발성도 강하고, 막상 또 이렇게 놀러 가서 어디를 갈까 결정할 때 그런 영상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거나, 보통 일본 방송에서는 이제 현민들이 사랑하는 식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위장을 많이 하죠. 돈을 받고 갔으면은 광고한다고 써놓거나 최소한 내가 먹기는 맛있다, 요 정도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기다가 대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집이라는 둥 하는 표현을 쓰면은 조금 오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 중에 좀 악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여러 식당들을 다니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맥락에 있는 식당들을 다니니까 이 부분들은 좋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식당이 하나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죠. 아, 여기 돈 좀 썼네? 이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하는데 몇 년 안 다닌 사람들은 이 생각을 당연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대표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광고라고 써놓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럴듯한 집 사이에 껴넣어서 마치 동급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싫었고, 데스타가 가면은 그 이름빨 때문에 갔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는 경우는 팬심에 가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인 양 전문가인 척을 하면서 여기 맛있는 집이에요 해버리면은 이게 설득의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가서 간다, 이거는 이정표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전문가가 막 맛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이게 광고였다면은 그런 건 맛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면은 이런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후쿠오카라는 지역이 한국의 다른 국내 여행지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그 원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죠. 로컬에서 사랑받는 집들이 자연스럽게 더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뒤집히는 과정이 좀 아쉽죠. 부산에 있으면서 국밥에 관련된 여론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로컬에서 사랑받는 식당이랑 관광객이 와서 좋아하는 식당은 확실히 취향이 좀 많이 갈리죠. 이 부분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식당명을 하나하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까 할 수 없는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보통은 하얗고 탁한 국물에서
진하고 뒷맛도 세고 엄청 기름지고 이런 집들이 기본적으로 로컬에서는 선호가 되는 편인데, 관광객들이나 이제 젊은 층에서 선호되는 집은 굉장히 맑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이런 식당들이죠. 이게 라멘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후쿠오카의 라멘이라고 하면은 유화가 강하게 되고 기름지고 이런 곳들은 동네에서는 사랑을 받지만 외부인이 와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라멘이 되고, 반대로 깔끔하고 담백하고 이런 류의 라멘들은 누구나 먹어도 부담이 없고 가볍고 하니까 외부인들이나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크게 하는 면이 있어서 빠르게 인기를 얻는 편이에요. 지역민들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또 먹으러 가고 중독성이 있고 마음속에 맛이 누적되는 그런 식당들이거든요. 이런 식당들이 한 번, 두 번 먹어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가끔은 힘들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더 많이 가는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용이랑 로컬용 식당은 어느 동네를 가도 갈리는 편이고, 그게 안 갈리면 이제 서울이나 도쿄 같은 수도권이 되는 거죠. 먹으러 다니는 걸 조금 즐기면서부터 홍보 문구나 설명에 대해서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편이에요. 작가들은 자주 쓰는 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겹치지 않으려고 있는 표현 없는 표현 다 갖다 쓰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 넘는 표현들이 자꾸 하나씩 나오죠. 아니면은 무지에서 나온 표현들이라거나, 지금의 유튜브만 말할 게 아니라 이전에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들을 자세히 보면은 작가들이 그다지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한두 번 이렇게 서치해 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이렇다고 하는 표현들을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저야 이제 많이 다닌 게 일본 정도니까 여기만 보였지만 동남아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보일 거고, 동남아의 음식은 유럽을 다닌 사람들한테는 유럽 음식에서도 보일 거고, 어느 지역이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전문가라는 게 학술적으로도 이제 있겠지만 전 세계에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의 지식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지식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방송 작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자문을 받았다면 나오지 않을 표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전문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좀 챙겼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성의해지고 조사도 어느 정도 대충 하고, 그래서 지금의 땅의 홍보 문화 자체가 인스타나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간 건 사실이고, 여기서 홍보를 해야 살아남는 것도 맞는데, 그런 식의 SNS에 홍보되는 맛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봐도 카피캣인데 뭔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척 열심히 홍보를 하면은 그 집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처럼 말이 나오고, 그런 것도 많이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 입맛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같지가 않은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홍보가 되다 보면은 너도 이게 맛있고 나도 이게 맛있고 모두가 이게 맛있는 게 돼버리는 것도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관광객에게 쉬운 라멘집들이랑 어려운 라멘집들을 구분을 한다거나 단계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메뉴에서 어떤 메뉴가 좀 접하기 쉽고 로컬에서는 어떤 쪽을 더 많이 먹고 이런 걸 나눠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쪽이건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간다는 건 좋은 거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와바타 상점가에 있는 식당들을 중에서 그냥 툭툭툭 주사위 돌려서 몇 군데를 간다고 해도 상점가에 있는 식당들이 워낙 우수한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추천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혼자 갈 때, 여럿이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메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줄 세우는 것 같잖아요. 제가 제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줄 세워버리는 거랑 어디 가면 뭐 꼭 해라, 뭐 꼭 해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제가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방송을 통해서 순위가 공개된 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현민들이 좋아하는 식당들 아니면은 트렌드 같은 거를 읽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그걸 앞장서서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제 정체성을 너무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생각을 접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밥을 많이 먹는다 해도 하루에 많아야 4-5끼일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한 7끼, 8끼도 먹을 수야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여행을 갔을 때 한 번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 이 한 번의 식사를 선택을 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된 식당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적은 비용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성비를 선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고급 요리를 맛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행을 가면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 하나가 이런 식사를 선택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라는 거는 좀 제대로 광고라고 표기라도 하고 응관을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들 많이 받잖아요. 돈 많이 받는데 이상한 집 소개를 해줘 놓고 책임감 없이 맛있다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너무 안 좋게 끼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도 아, 쟤는 저런 집 갔네 라고 하고 끝내야지 저 집이 맛있나 보네 꼭 가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쇼츠로 순위를 정리해서 올리는 거는 지역 방송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런 정도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산에서도 맛있는 국밥집을 찾으려면은 뭘 봐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산일보거든요. 지역 언론의 본분이 그런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여행을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